방지, 그리고 바가지 등 그리고 또 가짜 석유 등의 그 불법 석유 유통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 등 범부처 합동으로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특별 점검 등 그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그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비축유 그 세부 방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급 위기 악화 시에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그 에너지 비상 상황에 대한 그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빈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원유 석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208일간은 수입이 전면 지금 제한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7개월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굉장히 그 한 5, 6위 하여튼 상위에 우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를 당장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사용에 당장 차질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 완전 제한돼도 7개월 동안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국내 비축유 사용도 거의 뭐 사용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위기 상황을 대비한 거니까 그 시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다른. 네. 그럼.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예, 금융시장 비상대응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 살펴보면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동 상황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특히 그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수요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그 작은 글씨를 보시면 금년도에 2월까지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48.2%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태 이후에 18.4%가 빠졌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보면 대만 같은 경우 22.3% 올랐는데 7.3%가 빠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6.9% 올랐는데 7.8%가 빠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0.5%밖에 안 올라서 0.9% 빠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개인이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월 3일 큰 폭의 순 매도세를 보였지만 어제 3월 4일은 장 막판 저가 매수하면서 순 매수로 전환했고요. 아침에도 보니까 9시 45분 정도 보면 계속 외국인도 다시 계속해서 순 매수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단기적인 변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상황 전개가 좀 불확실한 측면은 있지만 기업 실적, 정부 정책, 증시로의 자금 유입 등 기본 요건을 감안하면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어제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랑 의견 수렴을 했는데 결국 중동발 이 대외 충격 요인,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밑에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영업이익 전망한 걸 보면 작년에 코스피 상장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74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금년의 예상이 550조 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작년에 90조 원인데 금년에 311조 원이고 예상할 때마다 최근에 400조 원까지 나오고 예상할 때마다 기업 실적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들은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불안보다는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좀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의지를 가져달라.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그 위에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 생산적 금융 등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추진해달라 이런 주문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채권시장 보겠습니다. 채권시장은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오전에 보면 살짝 금리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환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흐름,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 등으로 환율이 큰 폭 상승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1,476원이었지만 지금 오전에 보면 한 1,460원대로 다시 또 안정세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간에 대응한 모습을 보이면 사태 발발 이후 바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관 구성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요. 제가 직접 금융시장 점검회의 세 차례 주재해서 선제적인 시장 안정 메시지를 발표하고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중동 상황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20.3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입니다.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계속 크기 때문에 최고 상태의 경각심을 가지고 중동 상황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가면서 지금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더 규모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으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 은행권에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책까지 적용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그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단단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2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좀 조정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사실 이제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에너지부에서도 뭐 열심히 하고는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좀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태죠.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저 서남 해안 쪽의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좀 송전망을 계속 확충해야 될 상황인데 송전망 확충도 그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어쨌든 산업 배치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좀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부도 계속 애를 쓰고는 있는데 뭐 재경구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인식도 바꾸고 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불안정 요소가 크니까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산업계, 경제계도 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도권이 다 집중돼서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막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 시위하고 또 국토 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또 생산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산업 발전도 지체되고 다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까 네.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또 집중돼서 사용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획 중에 전기요금 차등제 또 지금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수도권에서 저 멀리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거기서 혜택을 보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정하지도 않고 또 국가 발전에도 저해되고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생산비가 싼 데서 쓰는 건 싸게 또 송전 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데는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 부처들이 산업경제 관련 부처들은 이번 기회에 사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언제나 중요한데 위기를 위기로 방치하고 끌려다니면은 그야말로 우리도 낙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위기는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나라가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제 기회로 누가 더 빨리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의 판도가 바뀌잖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의식도 바꾸고 좀 더 신속하게 과감하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산업부도 마찬가지죠. 산업부도 지금 장관이 지금 캐나다 가셨죠? 그렇습니다. 네, 장관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산업부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재경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금융 부분은 이게 이 경제 분야 중에 제일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금융 분야죠. 네, 맞습니다. 소위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누가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면 결국은 진폭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제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안정기금을 준비한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사서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요거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는 채권 시장이랑 단기 자금 시장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한 거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예, 이 자금시장, 채권시장 아까 금융위원장 말씀대로 하는 거고 네. 뭐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옛날에는 뭐